안녕하세요. 2024 광주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발급 안내 영상입니다. 광주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요. 지원 대상 확인, 서류 발급 방법, 제출 서류 안내, 제출 서류 유의사항 순으로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지원 대상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광주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 거주 19세에서 39세 미취업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 확인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2024년도 상반기 공고일은 2024년 1월 18일로 해당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거주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해요. 만약 공고일인 2024년 1월 18일을 타지해서 광주광역시로 전입신고했다면 이번 상반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18일 이후 광주광역시 내 이동이 있었다면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해당 서류에 대한 유의사항 및 발급 방법 등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상반기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출생연도는 1984년 1월 19일에서 2005년 1월 18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됩니다. 광주 청년 드림 수당 사업은 현재 학교를 재학 중이라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가장 마지막에 입학한 학교 기준 졸업, 수료, 재적, 중퇴만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졸업 예정인 분들은 수료증이 발급될 거예요. 수료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대학 입학 후 중퇴를 했다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아닌 대학교 중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취업자는 고용보험을 취득 중이지 않은 사람을 뜻하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더라도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 작성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 후 발령대기 중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참여가 불가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창업으로 간주되어 참여가 불가하니 확인 바랄게요.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공고 이후 폐업을 하더라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가구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이 미혼일 경우 부, 모, 본인,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는 기본 가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 관련 서류로 가구 소득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24년도 상반기 가구 중위소득은 23년도 10월에서 12월 건강보험료로 계산되며 연말정산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지원 대상을 정리하자면 광주광역시 거주 19세에서 39세로 최종 학력이 졸업, 수료, 재적, 중퇴, 미취업자이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유사사업 참여 경험 및 중복사업 재참여 불가 등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꼭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기타 문의사항 등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청년 드림에 문의하거나 운영기관 국제커리어센터로 전화주세요. 서류 발급 방법입니다. 제출 서류 중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구직활동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 및 고시공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됩니다. 이외 제출 서류들은 온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제출 서류들의 유의사항 및 발급 예시 등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종 학력 증명서는 정부 24 또는 해당 학교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최종 학교가 폐교된 경우라면 폐교대학 통합증명 발급 서비스를 검색해 이용하세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정부 24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팩스로 서류를 받고자 한다면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로 문의 바랍니다. 두 서류 모두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건강보험 관련 서류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정부 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세 가지 서류 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서류는 가구 구성원 각각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제출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고자 무인 발급기를 찾는다면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부24 사이트를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 고객센터 클릭, 이용 안내 클릭, 무인 민원 발급기 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종류와 운영 시간까지 나와 있으니 오프라인으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근처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를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게 좋겠죠? 모든 제출 서류는 본인 개인의 서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소득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 중 신청자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신청자 본인이 아닌 신청자의 아버지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 산정 및 제출 서류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지원 신청서입니다. 지원 신청서는 홈페이지 및 고시공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출력 후 자필로 작성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바로 타이핑해도 됩니다. 단, 파일 저장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저장해야만 해요. 한글이나 MS 워드 파일로 저장 시 업로드되지 않아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캡처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볼게요. 기본 인적사항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데 비상연락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자 본인이 공부 중이라 핸드폰을 꺼두거나 인터넷 메시지 차단 기능으로 운영기관 연락을 못 받아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고 선발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비상연락처는 꼭 본인에게 연락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분으로 작성해주세요. 평가 및 자격 확인 사항을 볼게요. 드림수당 사업 참여를 위한 의지부터 지원 자격 대상 확인 체크박스가 있어요. 해당 문항 중 하나라도 아니오에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가구원 확인이에요.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 본인이 미혼일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 기준으로 상세 발급받고 기혼일 경우는 본인 기준으로 상세 발급받아야 해요. 그래야 미혼 기준 필수 가구원인 부, 모, 본인 그리고 선택 가구원인 형제 자매를 확인할 수 있고 기혼 기준으로 필수 가구원인 배우자, 본인, 자녀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가구원 누락으로 인한 가구소득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꼭 발급 방법에 맞게 받아주세요.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과 같은 선택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해야만 추가 가능하며 가구원 추가 시 가구원 수 및 가구 소득도 함께 합산되므로 선택 가구원 추가로 인한 유불리한 사항은 본인이 판단 후 진행해주세요. 아래로 국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이력이 확인돼요. 광주 청년 드림 수당 사업 참여 자격 사항 중 동시 참여 및 제한 참여가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또는 운영기관으로 문의주세요. 예시에 보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공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야 드림수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혹시라도 유사 타지자체 수당사업 참여 이력 및 기존 드림수당 사업 참여 이력이 있다면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니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년, 월, 일 그리고 본인 서명까지 작성하면 끝나요. 다음은 서식이 구직활동계획서예요. 지원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및 고시공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계획서는 드림수당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어떤 구직활동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울 건지 지원 동기부터 성장 목표까지 작성하는 서류예요. 가구소득 40점, 미취업기간 30점, 계획서 점수 30점 중 무려 30점에 해당하는 계획서로 매우 중요해요. 최대한 꼼꼼하게 자세하게 작성할수록 좋겠죠? 페이지 수의 제한은 없고 출력 후 자필로 작성하거나 다운받은 파일 그대로 함초롬 바탕 11포인트로 타이핑해도 됩니다. 단, 외부 심사를 받는 서류인 만큼 가능한 자필보다는 타이핑 후 저장하는 걸 추천드려요. 작성을 다 했다면 PDF 또는 JPG로 저장해야만 해요.
한글, MS 워드, 화면 캡처 등은 불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구직 활동 계획서는 최초 1회 제출 후 수정이 절대 불가하니 꼭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 최종 학력 증명서예요. 최종 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 후 중퇴를 했다면 대학 중퇴 확인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졸업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해외 학교를 다녔다면 번역 공증 또는 외국 번역 행정사 번역을 꼭 같이 제출해야 해요.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한 점 주의해주세요. 번역 공증 등은 요청 후 공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혹시라도 해외 학교를 다녔다면 번역 공증을 빨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최종 학력 증명서 중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졸업증명서가 아닌 졸업증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졸업증서는 행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예요. 그러니 꼭 학교 등을 통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해요. 이번 2024년도 2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있다면 졸업 예정 증명서가 아닌 수료증으로 제출해야 해요. 졸업 예정자 및 졸업 유예자는 참여가 불가하므로 꼭 유의해주세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라면 검정고시 합격 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대학교 및 야간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참여가 불가해요. 학생분들은 구직 활동보단 학업을 열심히 하시길 응원할게요. 일반 학교가 아닌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는 미취업자로 간주되어 참여가 가능해요. 해당 학교는 최종 학력으로 보지 않고 있으니 꼭 이전 학력 졸업증으로 제출해주세요. 졸업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급받을 서류명을 검색합니다. 졸업증명서 유의사항을 보면 해당 민원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 후 행정기관 등 방문 수령으로 되어 있으며 수수료 지급이 있어요. 이 안내사항을 꼭 확인 후 방문 수령할지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체 발급받을지 등 확인해 보길 바래요. 졸업증명서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므로 기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제출로 불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네 번째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예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미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자격의 이력을 나타내주는 문서입니다. 고용보험은 정부24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받거나 고용산재보험 민원을 통한 팩스 발급 또는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조회기간을 설정할 때는 꼭 최종 학력 졸업, 수료, 재적, 중퇴일부터 공고일 이후로 설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24년도 2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는 공고일 이후 졸업이기 때문에 일자를 설정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아 수료일 기준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 시 자주 하는 실수예요. 고용보험이 아닌 산재보험 증명서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드림수당 사업이 미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이 상실이 되어 있어야 미취업으로 간주되어 참여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취득이 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는 사업 참여가 가능해요. 단,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등은 추가 제출해야 하는 점 확인해주세요. 정부24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아 볼게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라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발급하기 클릭.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상용 발급 확인. 신청자 본인의 기본정보 확인 후 출력할 근로년월일을 설정해 줄게요. 최종 학력일로부터 공고일 이후까지 매우 중요해요. 졸업일자가 2023년 2월 14일인데 2월 15일부터 설정하거나 공고일이 2024년 1월 18일인데 1월 17일까지로 설정해서 잘못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최종 학력은 무조건 그 전 일자부터 공고일은 무조건 그 이후 일자까지 설정하면 됩니다. 예시는 프린터 출력으로 진행해 볼게요.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는 점 한 번 더 체크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 내역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문서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인쇄 페이지에 PDF 저장으로 설정할게요. 문서 출력 페이지가 나오고 인쇄를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돼요. PDF 파일 저장 시 파일명을 변경 후 저장하는 게 좋겠죠?
예시로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드리머 광주 청년 드림수당 상반기로 설정할게요. 이번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걸 확인해 볼게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후 개인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여기가 매우 중요해요. 보험 구분의 고용, 조회 구분의 상용으로 체크 후 발급받아야 해요. 산재 또는 일용으로 체크 후 발급 시 불인정되므로 꼭 고용 상용 체크. 다음도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에요. 자격관리 상세 이력은 선택을 누르지 않습니다. 이력 내역서 발급 부분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신청해야 해요. 개별 사업장, 선택 사업장 발급 서류는 인정되지 않아요. 두 번째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확인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인쇄 페이지가 나오면 PDF로 저장할게요. 인쇄 페이지가 나오면 프린트 모양을 눌러 인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PDF 저장 시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하면 좋겠죠? 예시 페이지에 고용보험에 체크되어 있고 자격 이력 내역서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줄게요. 생애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하는데요. 최종 학력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는 걸 추천드려요. 가입 이력이 없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고용보험이 취득 중인 경우는 예시처럼 상실일의 날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주 근무 시간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제출 시 참여가 가능한 점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 볼게요. 주민등록표 등본은 광주광역시 거주와 선택가구 추가 시 가구원 추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요.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과 변동일 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상세로 발급받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는 점 확인해주세요. 공고일 당일 타지에서 광주광역시로 전입한 경우는 이번 상반기에는 참여가 불가해요. 혹시라도 공고일 이후 광주에서 광주 내 이동이 있었다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 제출해야 해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볼게요. 홈페이지 접속 후 주민등록표 등본을 검색합니다. 꼭 등본으로 발급받아야 해요. 초본은 공고일 이후 광주광역시 내 거주지 변경이 생겼거나 개명자의 경우 추가 제출하는 서류예요.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하고 발급 형태는 전체 발급을 해주세요.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예시로 해볼게요. 그리고 신청하기 클릭,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신청 내역이 나오면 문서 출력 클릭, PDF 저장으로 인쇄하기, 문서 출력 페이지가 나오면 인쇄를 클릭해주세요. PDF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 시 주민등록표 등본 드리머, 청년 드림수당 상반기처럼 파일명을 변경해서 저장하면 좋겠죠? 여섯 번째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구원 산정에 필요한 서류로 본인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면 부 또는 모 기준 상세로 본인이 결혼한 기혼자라면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받아야 해요. 기본으로 발급 시 선택 가구원인 형제자매나 본인의 부모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정부 24에서 발급받아 보도록 할게요.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대법원 사이트로 연결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정부 24에서는 발급되지 않고 대법원 사이트에서만 발급 가능해요. 정부 24가 아닌 대법원 사이트를 바로 검색해 발급받는 게 편하겠죠? 대법원 사이트 로그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클릭, 이용약관 동의 후 신청자 본인의 입력사항을 작성해요.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이라고 부모님이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기준으로 발급 후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 당사자 확인이 끝나면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게 나와요.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가족인 부 또는 모를 선택해요. 이혼, 차별 등으로 한부모 가족일 경우 본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주세요.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는 가족이 아닌 본인 기준으로 선택해요. 신청자 본인이 결혼 후 이혼한 경우는 미혼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주고 꼭 상세로 선택해주세요. 일반 및 특정은 불인정됩니다. 꼭 상세로 발급받으세요.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자 본인만 확인되면 됩니다. 예시는 직접 인쇄로 진행해 볼게요. 신청 사유는 국내기관 제출 클릭 후 신청하기 클릭, 프린터 모양의 인쇄를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PDF로 저장할 수 있게 나옵니다. 센스 있게 PDF 저장 시 바로 제출 서류 이름으로 바꿔 저장할게요. 가족관계 증명서 드리머 광주 청년 드림수당 상반기 파일명으로 저장할게요. 다음은 건강보험 자격 확인 통보서를 살펴볼게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 통보서는 발급 당시 날짜 기준 신청자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따라서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자격 득실한 4칸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름이 보이지 않은 다른 가구원은 당사자가 별도로 자격 확인서 및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발급 당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당사자가 포함된 건강보험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월별 고지 및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의 증번호와 납부 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같은 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직장 피부양자는 발급이 불가하니 직장 가입자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발급을 미리 봐볼게요.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에서 발급받아 볼게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검색 후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발급하기 클릭, 건강정보 자격 확인서 및 발급하는 사람 정보 확인 후 보험증 번호를 검색해 볼게요. 만약 발급받는 사람이 직장 가입자라면 번호가 나오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역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신청일은 공고일 이후 발급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시는 프린터 출력으로 진행할게요. 민원 신청하기 클릭, 서비스 신청 내역에 확인되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문서 출력 클릭 후 프린터 모양의 인쇄 클릭, 마찬가지로 PDF로 저장할게요. 센스 있게 파일명은 바꿔 저장하는 게 좋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발급도 미리 확인해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 기호를 클릭,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중 제일 위에 있는 자격 확인서를 클릭해 줄게요. 자격 확인서 명칭 한 번 더 확인 후 자격 확인서 취득 내역이 나온다면 확인 후 예시에서는 프린터 발급으로 진행해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쇄 시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이 돼요. 해당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할 경우 암호 파일은 불인정되므로 꼭 해당 암호 해제 후 업로드해야 해요. 암호 해제는 발급받은 PDF 파일을 열어준 후 프린터 모양의 인쇄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인쇄 대상으로 PDF 저장이 나와요. 이때 파일명을 바꿔서 저장해주면 좋아요. 한 번 더 암호가 해제된 파일이 맞는지 확인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8번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예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소득과 부산정원에 3개월 납부 내역이 확인되도록 발급받아주세요. 2024년 광주청년 드림수당 사업의 산정 기간은 2023년 10월에서 12월이에요. 2023년 전체 발급 또는 2023년 10월에서 12월만 선택 후 발급해주세요. 2024년 제출 시 불인정되니 꼭 주의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자격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정부24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정부24에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검색 후 해당 서류가 맞는지 명칭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청 대상을 확인할게요. 신청 내용의 발급 신청 연월이 매우 중요해요. 2023년 10월에서 12월 내역이 꼭 나오도록 발급해주세요. 2024년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클릭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줄게요. 그럼 납부자 번호가 나오는데요. 납부자 번호가 앞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의 증번호와 동일한지 확인 후 선택할게요. 참고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 납부자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의 경우는 해당 직장 가입자에게 요청, 지역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도록 할게요. 서비스 신청 내역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문서 출력 페이지가 나와요. 이제 익숙하시죠? 인쇄 버튼 클릭 후 PDF로 저장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PDF 파일 저장 시 서류 이름 변경 후 저장하면 좋겠죠?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을 미리 볼게요.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원여 기호에서 증명서 발급 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클릭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발행 신청 연월이 매우 중요해요. 2023년 10월에서 12월 설정 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선택 후 조회 클릭, 자격확인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암호 파일로 저장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암호화된 파일은 불인정되니 암호를 해제 후 업로드 해줄게요.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땐 의료급여 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증명서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의료수급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있고 수급자 증명서는 발급 당사자의 수급자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다음은 필수 제출 서류의 마지막 9번째 개인정보 동의서를 알아볼게요. 본인 및 가구원 전체의 동의 없으면 드림수당 사업이 절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가구원의 동의는 받도록 해주세요. 당사자가 직접 동의서 내용 확인 후 서명해 주어야 해요. PC로 서명을 쓰거나 마우스로 그리는 건 불인정되니 주의해주세요. 예시처럼 가구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혹시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대리인도 서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14세 이상의 가구원이라면 꼭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안내해주세요. 다음은 해당자만 발급 및 제출하는 서류들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먼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예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본인 및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유형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예요.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이 2024년 1월 1일 드리머 아빠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자격확인서의 취득일자가 2024년 1월 1일로 나온다면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직장, 지역 구분 없이 전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혹시 산정기간인 2023년 10월에서 12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있다면 추가 제출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해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검색 후 발급하기 클릭, 서류 확인 후 발급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문서 출력을 클릭 후 앞의 예시들과 마찬가지로 인쇄 클릭 후 PDF 저장해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와 마찬가지로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 클릭 후 증명서 발급 중 자격 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줍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조회 조건은 꼭 전체여야 하고 자격 득실 내역 체크박스는 가능한 해제하지 않고 발급받습니다. 2023년 10월에서 12월의 내역은 꼭꼭 나와야 하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주세요. 건강보험 서류를 발급받으며 가구원 및 가구소득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일 경우 볼게요.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준으로 확인해요. 그래야 필수 가구원 및 선택 가구원이 확인됩니다.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받을 경우 선택 가구원인 형제 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확인을 위해서도 부 또는 모 기준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구원 중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자녀들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 본상에 함께 거주해야만 추가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신청자 본인인 기혼인 경우를 볼게요. 신청자 본인이 기혼이라면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필수 가구원인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선택 가구원인 부모님이 확인됩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가구원인 본인, 배우자,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선택 가구원인 부모님은 등본상 본인과 함께 거주해야 추가가 가능해요. 혹시라도 신청자 본인이 이혼한 경우라면 미혼 가구원이 기준인 점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가구소득을 확인해 볼게요. 가구소득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납부 확인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격 득실 확인서까지로 확인해요. 예시를 볼게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 사업장 관리번호의 숫자가 나온다? 그럼 해당 가구원은 직장 가입 유형이에요. 사업장 관리자 번호가 비어있다면 지역 가입 유형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직장을 다니고 건강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가구원이 나와요. 예시에는 드리머 아빠가 직장 가입자로 자격 확인 안내의 신청자는 아빠의 직장 피부양자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 취득 일자를 보면 드리머 아빠와 드리머의 날짜도 달라요. 드리머 아빠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직장 가입자로 신청자인 드리머는
2023년 1월 5일부터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시해 보이는 자격 확인서에는 필수 가구원인 드리머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이건 드리머 엄마는 별도로 건강보험가입 및 납부중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따라서 드리머 엄마는 별도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납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해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납부자 번호는 동일한 게 한 세트인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예외적으로 산정기간 내 또는 이후 건강보험 유형 변동이 있다면 건강보험 자격 특실 및 납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어렵다면 운영기관 국제커리어센터로 문의 주세요. 자, 다시 예시로 돌아올게요. 드리머 아빠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서 산정기간인 2023년 10월에서 12월은 직장 가입자로 드리머 아빠가 직장 피부양자로 신청자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직장 피부양자는 납부 확인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머 아빠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왔어요. 2023년은 매월 12만 원씩 고지 및 납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가족 구성원 중 드리머의 아빠는 월 평균 납부 금액이 10월 12만 원, 11월 12만 원, 12월 12만 원, 합산 총 36만 원 중 나누기 3개월을 하면 월 평균 12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 피부양자인 신청자 드리머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에요. 드리머 엄마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았어요. 확인해보니 드리머 엄마는 사업장 관리번호가 비어있네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중이었어요. 자격 확인 안내를 보니 드리머 동생도 지역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드리머 엄마는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2023년 9월 1일 드리머 동생은 지역세대원으로 취득된 지역 건강보험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드리머 엄마가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왔어요. 확인해보니 매월 20만 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발급받았어요. 신청자인 드리머와 달리 지역가입자인 드리머 동생도 납부 확인서 발급이 돼요. 지역가입자는 지역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역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전원의 소득 대비 등본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거든요. 드리머 엄마와 드리머 동생은 산정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12월은 2명의 소득 합계 건강보험료를 지역으로 납부 중이기 때문에 드리머 엄마는 월 평균 20만 원, 드리머 동생은 월 평균 0원으로 계산돼요. 단, 드리머 동생은 신청자와 함께 등본상 거주해야 가구원에 포함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필수 가구원인 신청자는 직장 피부양자로 월 평균 금액이 0원, 아버지는 직장 가입자로 월 평균 12만 원, 어머니는 지역 가입자로 월 평균 20만 원, 선택 가구원인 신청자 동생이 등본상 신청자와 함께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지역 세대원 0원으로 신청자는 4인 가구 직장과 지역이 함께 있는 혼합 가입 유형 월 평균 32만 원에 해당하게 돼요. 주의할 게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자격 취득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증번호가 같을 수가 없어요. 자격 확인증은 발급 당시의 기준을 알려주고 납부 확인서는 월 평균 금액 산정을 위해 23년도 10월에서 12월 금액을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예시와 같은 경우는 해당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납부 확인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1일 이후 자격 취득이 발생 시 예를 들어 2023년 10월 2일에 자격 취득일이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10월 1일에 납부 내역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추가 제출해야 해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납부 확인서는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고 등본상 같이 거주해야 추가되는 가구원을 추가 및 배제하여 발생되는 유불리한 점은 운영기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가구원으로 산정되는 인원 모두 개인정보동에서 동의가 없다면 선정이 불가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가구원의 건강보험 소득 산정이 어려우면 추가 요청드릴 거예요. 위의 예시만으로 가구원 및 가구 소득 산정이 어렵다면 광주 청년드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거나 운영기관 국제커리어센터로 문의 주세요. 기타 제출 서류 중 고용보험의 취득 중이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제출하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볼게요.
근로계약서에는 꼭 신원 및 주 근무 시간이 확인되어야만 해요. 해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 30시간 미만의 미취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어요. 마지막 기타 추가 제출 서류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볼게요. 주민등록표 초본은 본인이 개명을 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성명이 다르게 나와 있거나 091 이후 광주광역시 내 거주지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제출하는 서류예요. 예를 들어 091이 2024년 1월 18일 목요일인데 1월 19일 광주 북구에서 광주 남구로 이사해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1월 19일로 광주 남구 거주만 확인되는 경우 초본을 제출해서 091 이전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했음을 확인해야 해요. 기타 서류는 3가지를 소개해드렸으나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필요시 운영기관에서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인적사항 및 비상연락처를 잘 작성하길 바라요. 마지막 제출서류 유의사항 파트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091인 2024년 1월 18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는 점 제출서류 파트에서 계속 확인했었죠. 서식 1. 지원신청서, 서식 2. 구직활동계획서, 서식 3. 개인정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고시공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저장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무인 발급기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별 안내사항은 파트 3번을 확인해주세요. 발급받은 서류들은 PDF 또는 JPG 파일만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한 HWP 파일 원본이나 MS 워드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꼭 PDF 변환 또는 JPG 저장 후 제출해주세요. 가구원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여러 장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한 장 이상의 서류일 경우는 PDF 합본 또는 파일 압축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출력 문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단, 컴퓨터 화면 자체 캡처나 촬영 사진의 흔들림이나 여백이 많아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접수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하는 경우 PDF 변환 어플을 활용하여 제출용으로 깔끔하게 변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출 서류 자체에 암호가 되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열람 및 판단이 불가합니다. 발급받은 서류가 암호화되어 있다면 꼭 암호화 해제 후 제출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한번 업로드된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운 및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서류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꼭 제출 서류명의 이름을 변경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업로드해주세요.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인 2024년 2월 5일 18시에 제출이 완료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가 됩니다. 기한 내에 업로드되지 않은 서류는 미신청으로 간주되니 꼭 해당 영상 시청 후 제출 서류를 잘 구비하여 마감일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임시 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니며 운영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접수 마감일은 신청 인원이 많아 서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17시 59분 59초가 되면 바로 접수 서버가 종료되니 아슬아슬하게 제출하지 마시고 꼭 이전에 제출 바랄게요. 제출하신 서류 중 가구원의 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는 운영기관에서 검토 후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 제출로 인한 귀책 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꼭 서류 제출 전 파일명을 변경하여 확인 및 구분 가능하도록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상으로 2024 광주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 서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광주 청년들의 내일의 꿈이 이뤄지도록 드림 수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